안녕하세요. 운동하는 의사 닥터스핏입니다. 전 여태까지 10년 넘게 한 번도 운동하면서 다쳐본 적이 없었어요. 이 말을 저는 스포츠 메디슨을 하는 의사이기도 해가지고 굉장히 훈장처럼 이 말을 하고 다녔는데요. 얼마 전에 발목을 크게 접질렀습니다. 와, 이게 운동하다가 다쳤으면 좀 억울하지라도 않을 텐데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한밤중에 아파트 야외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걸어 나오다가 여기 이 홀에 발이 빠져가지고 이게 좀 누가 봐도 되게 안 좋게 꺾였거든요. 오른쪽 무릎에 약간의 타박상이 있었고 왼쪽 발목은 좀 많이 아팠어요. 다음날에 바로 제가 일하는 병원에 가가지고 초음파도 보고 엑스레이도 찍고 해봤어요. 저처럼 운동에 이렇게 진심이라면은 부상만큼 속상한 게 없죠. 근데 진짜로 와 이거 심각한데 싶을 정도로 다쳤다면은 절대로 직후에는 이전과 같은 강도로 운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충분히 회복되지 않고 재활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하려고 들면은 통증 때문에 올바른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고 이게 장기화되면 연쇄적인 작용으로 근육이 올바르지 않게 사용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걷는 것만 봐도 그래요. 우리가 걸을 때 발목이 위로 아래로 굽어지는 모션이 나와야 되는데 부상이나 통증이 있으면 그게 잘 안 됩니다. 제 왼발만 봐도 오른쪽에 비해서 발목이 덜 움직이는 게 보이고 실제 저는 걸을 때 엉덩이 근육의 힘이 빡빡 가해진다는 걸 느끼면서 걷는데 전날은 왼쪽 엉덩이에 전혀 자극이 안 오더라고요. 부상 있을 때 무작정 운동을 지속하게 되면 어디 한 구석에 기능이 떨어지겠구나 겁나더라고요. 그러면 다치고 나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여러분은 흔히 발목이 삐면 뭐부터 하세요? 기브스? 아이싱? 흔히 우리가 알고 있던 부상 후에 냉찜질 해야 된다 라는 인식이 최근 들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 냉찜질을 해야 된다는 이론의 기원은 1978년도인가 게이브 마르칸이라는 박사가 부상 후에 쉬고 냉찜질하고 컴프레션하고 운동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 RICE, 라이스를 추천하면서 이게 많이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근래에 들어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까지만 알고 있겠지만은 2013년도에 라이스를 주장했던 게이브 마르틴 박사는 본인의 주장을 철회하는 일이 있었어요. 힘줄이나 인대 손상 이후에 그냥 무작정 냉찜질하고 쉬는 것이 이게 통증 억제하거나 그런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조직의 회복과 성장에 있어서는 유리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부상의 종류나 경중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조치들이 굉장히 달라지겠죠. 하지만 뼈가 부러지거나 인대가 완전 끊어지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해야 무작정 쉬는 것은 우리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좋지 못합니다. 저는 대학병원 내과 레지던트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젊은 환자부터 나이 든 환자까지 중환자실에서 일주일 이상 꼼짝없이 누워있으면 허벅지 부피부터 확 줄어가는 게 눈에 띄어요. 운동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나 건강한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꼼짝없이 쉬면은 근손실, 근력손실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요즘 재활의 트렌드는 운동할 수 있는 상태까지 회복하면은 최대한 빨리 재활에 돌입해라 라고 한대요. 그래서 저도 다친 이후에 이걸 빠르게 실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어떻게 다쳤냐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재활을 해야 될지 운동을 해야 될지 치료를 해야 될지가 갈리게 되겠죠. 저는 발목이 펴진 채로 이렇게 꺾여 버렸으니까 이 앞에 있는 인대 두 가지가 끊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컸겠죠. 그런데 이게 진짜 재수 없으면 골절까지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발목이 삐었는데 이상하게 너무 아프다 싶으면은 반드시 진료 보고 엑스레이 찍고 초음파 보고 이런 거를 꼭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뼈가 부러진 거였는데 일주일 이상 그냥 내비뒀다? 이거 굉장히 큰 장애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영상 검사 이렇게 훑어봤더니 다행히 그런 건 없었고 인대 손상이 조금 인실되는 소견이랑 미세한 출혈이나 염증 반응 정도가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나 처치를 해줘야겠죠. 물리치료하고 약 먹고 이런 거 당연히 중요하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 운동할 수 있는 상태라는 가정하에 바로 움직이기입니다. 이게 힘줄이나 인대가 손상되면은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성장인자, 사이토카인 이런 여러 가지 케미컬들이 분비되면서 조직 재생을 돕게 되는데요. 이런 자연스러운 힐링 과정에서 부목 고정 깁스를 하면서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덩달아 얘네들을 받쳐줄 근력도 떨어지고 회복도 지연되게 된대요. 그럼 이렇게 상처가 나고 뜯어졌던 부위는 힐링 과정에서 물이 차고 얘네들이 지방 조직이 되면서 이 구조물의 레구력이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쳤다고 안 쓰면 약해집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다친 후에 아픈 거 참아가면서까지 발목을 이렇게 최대 가동 범위에서 운동을 하고 무거운 걸 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의 그 강력한 근육에 친화적인 운동 말고
힘줄이나 인대에 친화적인 운동 프로그램으로 재활을 해 나가는 게 올바른 순서가 되겠어요. 물리치료도 당연히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들이니까 더 빠른 회복과 재활에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재활운동입니다. 재활운동에도 순서가 있어요. 보통 재활운동 프로토콜들을 보면은 대개는 등척성 운동 후에 등장성 운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재활운동을 하면서 각 단계마다 통증이 없고 가동 범위가 조금씩 늘어나고 수월함을 느낄 때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아주 도움이 되는 도구가 있죠. 바로 밴드 운동들은 차차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제가 발목 다친 지 일주일 만에 빠르게 본 운동으로 복귀할 수 있게 도움을 줬던 테이핑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뭐 보통 약국이나 인터넷 같은 데에서 스포츠 테이핑으로 검색해서 나오는 거 사셔도 되고요. 전 KT 테이프이라고 운동선수분들도 굉장히 많이 애용하고 있는 그 제품을 사용을 했었어요. 이건 한번 붙이고 나면은 하루 이틀까지 계속 붙여놔도 되고, 약간 이 테이핑 자체에 온열 성분이 들어있어 가지고 약간 온찜질 해주는 효과, 그런 것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처럼 재활 단계에 있는 사람이나 추가적인 퍼포먼스 향상 혹은 부상 방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테이핑을 하고 운동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일단 오늘은 발목을 자주 삐거나 발목 삔 후에 발목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테이핑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테이핑 붙이는 방법, 이렇게 3장의 테이프만 있으면 되고요. 발목 바깥쪽이 조금 더 불안정성이 크거든요. 발바닥 외측의 중간 정도에서부터 이렇게 뒤꿈치를 휘감으면서 안쪽까지 붙여주시고요. 바깥쪽 복숭아뼈 결을 따라서 이렇게 발 뒤꿈치를 감싸고 한번 감아주고, 또 나머지 한 장은 안쪽 복숭아뼈 결을 따라서 이렇게 뒤꿈치를 감아서 안으로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키네지오 테이프 3장만 있으면은 발목의 안정성을 가지면서 운동을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운동은 몸에 좋으라고 하는 거고, 또 우리가 재미 붙이면은 평생 갖고 갈 수 있는 아주 건강한 취미생활로도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 몸이 장애를 입거나 다치거나 뭐 그럴 순 있어요. 근데 다치고 나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급적이면 빠르게 의료의 도움을 받아서 급성기 치료를 넘기고, 그 다음 재활과 보조 운동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 덕분에 저는 발목 삔 지 1주도 안 돼가지고 액티브하게 운동을 시작할 수가 있었거든요. 진짜 다치는 순간에는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앞으로 해야 될 게 되게 많은데, 되게 걱정했었는데 객관적으로 상태 평가를 하고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될지 착착착 순서에 맞게 진행을 하니까 빠르게 괜찮아졌거든요. 여러분들도 저의 이 경험담을 참고하시면서 피치 못하게 부상이 있거나 했을 때 잘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또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세요.